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그냥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틀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세상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과연 AI가 우리 세상에 올까? 이런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AI는 이미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힘은 정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걸 막을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해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0%.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맥킨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어떤 식으로든 AI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일부 IT 기업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모든 산업 현장에 AI가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I가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 바로 일자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전체 판이 아예 새로 짜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세계 경제 포럼, WEF의 예측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2025년까지 자동화 때문에 무려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예측도 같이 나왔습니다. 바로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복잡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WEF는 결론적으로 보면 1,200만 개 일자리가 순수하게 늘어날 거라고 봤고요. PwC 연구에서는 오히려 AI를 많이 쓰는 산업의 임금 상승률이 2배나 더 빨랐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완전히 갈리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AI를 잘 다루는 고숙련 일자리는 막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영향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뜨고 지고 있을까요? 반복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단순 행정 업무 같은 일들은 좀 유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윤리 전문가처럼 와, 이런 직업이 있었나 싶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AI를 잘 다루는 능력 자체가 엄청 중요한 스펙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AI한테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하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로봇이 하나의 팀처럼 일하는 기술적 파트너십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변화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심각한 사회적 위험, 바로 알고리즘 편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AI가 아주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AI가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이 그대로 녹아있다면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배우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AI 이력서 검토 프로그램이 여성 이름보다 남성 이름을 무려 52%나 더 선호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러니까 미국 성인의 66%가 AI 편향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 관련된 사고 부고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56%나 폭증한 겁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편향되지 않게 구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이나 의료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둬야 합니다. 자, 이런 위험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AI를 통제할 규칙,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이 기술을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경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EU가 만든 이 AI 법은요, 세계 최초로 AI라는 기술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선언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정을 좀 보세요. 당장 2025년 2월부터 위험성이 너무 큰 AI 시스템은 아예 금지되고요. 2026년이 되면 대부분의 AI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제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나라마다 규제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EU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아주 강력하고 통일된 법 하나를 만들었죠. 반면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처럼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만드는 뭐랄까 약간 누더기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과연 누가 앞으로의 글로벌 표준을 쥐게 될까요? 자, 그럼 2026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앞으로 AI가 만든 모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의무적으로 붙게 됩니다. 또 AI를 만든 회사는 어떤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당연히 저작권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인간의 역할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싸우는 구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쳐서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파트너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AI가 기술적인 일들을 점점 더 잘하게 될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만이 가진 능력, 바로 소프트 스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경쟁력이 대체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함께 일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기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인간만의 영역인 거죠.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또 이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AI 시대의 모습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과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